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보다는 좀 미지근하게 흘러갑니다만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겠다 3사 합병 소식을 알린 건데요. 뭐 3사 합병한다 이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어쨌든 변동성은 좀 큰 모습인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셀트리온 그룹주 진입할 매력이 있을까요? 기다렸던 소식이죠. 네, 그런 맞습니다. 가운데 소식은 기다렸는데 아직도 확인할 게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주총 결정이 나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합병 비율 얘기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직까지 좀 거쳐야 될 단계가 좀 있는 가운데 특히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정점이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변화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앞으로 또 얘기하는 게 앞으로 1년입니다. 네. 벌써 1년이 아니라 앞으로 1년이죠. 앞으로 1년. 네.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제가 제일 또 고려하는 쪽은 장부 관련된 쪽에서 그동안 재고를 안고 있었던 쪽에서 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안고 있었던 재고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도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호재를 먼저 인식했던 관점 쪽에서 일단 단기 매도 관점 그리고 다시 사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시각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단기 매도 관점을 주셨고요. 앞으로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건 많은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단기 매도 관점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금호석유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가 오늘 개장 직후에 뭐 거침없이 하이킥 하고 있더라고요. 네. 10만 원을 넘게 돌파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라텍스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 라텍스 장갑이요. 네. 이 라텍스 장갑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실적 개선주 우리가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네. 금호석유 유효할까요? 네, 손에 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예.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라텍스만 바라보는데 금호석유가 라텍스뿐만 아니라 타이어 쪽도 어떤 강자로 합성고무 쪽에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타이어 관련주가 다 잘 가더라고요. 네, 왜 잘 갈까요? 이게 또 중요한 왜일까요? 거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네. 일단 상반기 부진했다가 하반기 개선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되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네. 모르셨죠? 몰랐네요. 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특히 지금 전기차 전용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단 제로백이라고 하는 그러나 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네. 오히려 타이어의 마모나 내구성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타이어 폭도 일반 타이어보다 좀 좁고 그리고 네.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또 소음 관련돼서 어떤 내강 좀 보강해야 될 쪽이 좀 더 많죠. 네. 흡음재라고 합니다. 이런 쪽도 생각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도 앞으로 같이 반영될 수 있다는 쪽인데 대표적으로 화학업체 같은 경우 그동안 어떤 저유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네. 제품 가격과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상대적으로 벌어졌는데 그러면 화학업체의 숙제가 수요였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요가 받쳐놓은 따라서 업체별 주가의 탄력도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대표적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금호석유는 라텍스라든가 네. 또 이제 자동차 관련된 타이어 쪽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를 반영되면서 움직인다라고 되면 오늘 일단 주가 상승폭이 큰 거는 살짝 그냥 지켜보시고요. 네. 다시 차익 매물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무거워졌을 때 눌림 목적에는 충분히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되면 한 10만 5천 원대 밑으로는 관심권역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보신 종목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금호석유 하면 장갑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 타이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너무 강하게 올라섰다 보니까요. 10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하이트 진로인데요. 뭐 술 좋아하시나요, 대표님?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네. 술 마실 기회 많죠. 이제 연휴 그쵸. 기간 동안에 홀짝홀짝. 네, 홀짝홀짝. 그 네. 안에서 이제 테라 진로 이즈백이 또 한 번 우리 하이트 진로에게 좋은 실적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매출이요. 업계 1위 롯데칠성 음료를 제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 기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평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오늘 9거래일 만에 모처럼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진입은
역시나 좀 부담스러울까요? 하이트진로 어떠세요? 네, 사이다보다 같은 탄산인데 예. 맥주를 찾네요. 네. 네. 이런 쪽에서 롯데 칠성과의 관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더 매출 측면 쪽에서는 부각된다라는 쪽인데 일단 저희가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음식료 업종들 3분기 실적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 그러면 음식료 관련된 쪽도 다시 보자는 관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트진로도 이에 반응하면서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둔 반발매가 유입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찬바람이 불 때 맥주는 약간 좀 꺾이죠. 주춤하죠. 네, 예. 주당들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네. 상당히 소주가 더 땡기는 계절로 바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에 주가에 반등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팔았다가 좀 비수기를 대비하자는 관점 쪽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실적 관련된 쪽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어떤 폭을 좀 짧게 잡으셔야겠죠. 그런 쪽에서 대응은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어떤 종목 가장 많이 담아갈지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NC소프트 그리고 신풍제약도 올라와 있네요. 코스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 AGLB, 생명과학, 시노펙스, 유니슨, HLB. 어떤 종목 우리가 따라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LG전자가 눈에 띄는데 LG전자는 상대적으로 이번 조정이 좀 강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고 보여져도 여전히 실적 관련된 변수로 보게 되면 기대가 높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코스닥 쪽은 YG엔터를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빅히트 히트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같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기보다는 네. 약간 한 5만 5천 원대 밑에 5만 3천 원대 이 정도 좀 사이점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YG엔터테인먼트 꼽힐 줄 알았습니다. 54,000원 이하에서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 LG전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캘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